데이터 마이닝에서 다루는 알고리즘 중에 가장 간단하고 쉬운 알고리즘인 의사결정나무, 오늘 의사결정나무, 디시전 트리라고 해요.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인가? 그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데이터 마이닝은 크게, 이게 좀 컨트롤이 데이터 마이닝은 크게 예측, 서술, 분류, 군집 분석, 연관 분석, 회귀 분석, 이상치 탐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알고리즘 중에 아, 다음 그래. 이 지도학습, 강화학습, 비지도학습은 요즘에 말하는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어, 이 카테고리 분류예요. 그 분류 하에서 예측 분류, 예측 군집 분석, 데이터 분석을 분리를 하고 그 안에 이제 관련된 우리 데이터 마이닝에서 다루는 알고리즘들을 쭉 적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고 책에서도 다루고 뭐 프로그래밍에서도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알고리즘들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의사결정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학습 목표는 의사결정나무를 좀 이해하고 이 분류에 가면서 과행적합이라든가 성능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정의가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 X를 이미 정해진 클래스 Y에 대응하는 목표 함수 F를 학습하는 작업이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냐면 우리가 수학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X를 넣고 X를 어디 넣느냐? fx, 그지? 기존에 만들어진 함수에 넣으면 Y 값이 나오는 그게 프로그래밍이고 수학이고 뭐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X 값이 있고 fx의 결과값인 Y 값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학습을 시키면 이 fx 값이 적정한 값이 나올 것인가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분류고 그거를 분류하는 목표는 이 알려지지 않는 데이터를 어, 결과값 클래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에다가 정확하게 할당하기 위한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속성집합 x가 있는데 이미 클래스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뉴스를 아니 뭐 어, 클래스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포유류다, 파충류다, 또 뭐 양서류다, 뭐 이렇게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속성집합 돌고래가 있고 사람이 있고 뭐 개구리가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집합과 클래스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분류 모형을 만들어서 탁 넣으면 뭐 깨구리를 넣으면 클래스가 이게 양서류라고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 분류 모형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크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위에 있는 attribute 1, 2, 3는 속성이에요. 그 어떤 각각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1부터 15까지 있죠. 15까지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속성들이 뭐 yes, large, 뭐 124K 이 속성들이 있고 클래스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여기는 이진으로 yes, no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러한 데이터 집합이 있는 거예요. 이 집합을 어, 이 러닝 모델을 넣어서 러닝 알고리즘에 넣어서 모델을 만든 이후에 적용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유출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트레이닝 세트로 가지고 만들었던 거 가지고 그 남아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어트리뷰트를 넣었을 때는 결과값이 yes일까 no일까가 추론되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큰 틀에서 분류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클래스를 찾는 모형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형을 만들어서 알려지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분류이다. 이런 게 어떤 데 많이 쓰이냐? 의료계에서는 이 종양이 생긴 모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어트리뷰트죠, 그죠?
그 조경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넣었을 때 과거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아 이거는 악성 종양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음성 그냥 뭐 무록입니다. 이거를 판별을 내는 그런 데서 사용하기도 하고 신용카드의 거래가 아 이거는 뭐 적절하게 뭐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거래입니다. 이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는 뭐 이 유기화학 물질에서 단백질의 2차 구조를 판단할 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알파 나선형이냐 베타 시트냐 이런 것들을 판별해 내기도 하고 기사의 카테고리를 분류한다. 어떤 기사 내용을 쭉 봤을 때, 아, 이건 정치명 기사다. 경제명 기사다. 이거는 사회면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분류라고 해요. 그런데 많이 쓰인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부터 규칙 기반 분류기, 인접 이온 분류기, 베이시안 분류기, 인공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SVM 이런 것들이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가 사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스무고개 같은 거예요. 스무고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뭐를 맞춰봐라 이렇게 어릴 때 뭐 스무고개 게임 많이 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과가 들어있다. 그러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뭐 생물입니다. yes. 그러면은 뭐 이게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식물입니다. 식물이면 뭐 열매입니까? 뭐 뿌리입니까?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지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분류하죠. 그런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에 보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봤을 때 리펀드를 받는 사람이냐, 리펀드 세금 환급을 받는 사람이냐, 결혼 상태는 어떠냐, 싱글이냐, 결혼했느냐, 아니면 이혼했느냐, 그 다음에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경우에 돈을 대출금을 치트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뭐 못 갚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스냐 노냐, 이런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나눴을 때 각각의 이런 범주형 아니면 연속형 속성을 가지고 이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뿌리와 가지를. 여기 뿌리부터 시작해서 가지를 치서 잎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의 트리, 나무를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디시전 트리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아까는 처음 시작한 리펀드부터 시작했죠? 근데 여기는 결혼 상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이런 속성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나무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 때 결론은 이 어떤 속성을 넣었을 때 이 나오는 값들이 이렇게 분류되는 것들이 거기 넣었을 때 정확한 값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 속성 값을 정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정하는 방법들을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같은 데이터도 여러 종류의 의사결정 나무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리펀드를 한 사람이냐? 아, 이게 이 데이터를 놓고 테스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만든 거예요. 그 트리를 만든 거 이렇게. No. 아니다. 그럼 이쪽 왔죠? 마셜 스테이트는 결혼한 사람이냐? No. 메리드 결혼했다. 뭐 좀 다르네. 그럼 바로 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셜가 메리드가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혼자이거나 이혼했던 사람이거나 그러면은 인컴이 얼마냐? 뭐 80K, 8만 달러겠죠? 8만 달러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여기 값은 뭐 예스가 나온다, 노가 나온다. 치트는 이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값을, 이런 그 모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국제적으로 최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데이터를 분할해 나가는 아주 좀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디 스트래테지라고 해서 탐욕적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앞서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하지? 그죠? 뭐부터 분할할까? 어떤 노드 조건을 만들 것이냐? 아까 전에 yes, or no 뭐 이렇게 2분으로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결혼 상태를
싱글, 그 다음에 결혼, 이혼 이 세 개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모델을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 어떻게 측정하지?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야 이거 하다 보니까 이 한없이 가지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언제쯤 이거를 정지를 할 것이지? 이런 거에 대한 쟁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할 때 이러한 디시전 트리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러한 분해 조건, 중지 조건을 거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정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의사결정 나무를 또 의사결정 나무도 알고리즘이지만 그 의사결정 나무 방법론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 중에 뭐 카트도 있고 헌트 알고리즘도 있고 이렇게 쭉쭉 있는데 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EC 마이너 프로그램에서는 이 카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카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EC 마이너 프로그램이 이제 떴습니다. 여기 내가 올렸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쭉 입력 노드, 전처리 노드, 차트 노드 이렇게 모델링 노드가 쭉 있다고 했죠, 그죠? 이 모델링 노드 중에 카트라는 거 있어요. 여기는 디시전 트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카트라고 아예 그냥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앞에 땡겨 오는데 여기 전처리된 뭐 어떤 데이터가 있겠죠? 그걸 카트에 연결시키는 건데 카트에 보면 어,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속성들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노드 이름은 카트라고 이름을 뭐 고칠 수도 있고 여기는 어떤 걸 하기 위한 설명을 넣을 수 있고 모델 파일을 생성할 것이냐 또 yes, no. 근데 이 모델이 생성되면 어디에다가 지금 경로를 저장할 것이냐 그 다음에 최소한 분리 데이터는 몇 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불순도 뒤에 배우겠지만 불순도 함수를 어떤 개수를 쓸 것이냐 진위 함수를 쓸 것이냐 엔트로피를 쓸 것이냐 뭐 이런 것을 가지치기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트가 여기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설명을 못 해줬는데 모든 이 모델들에 대해서 모델뿐만 아니라 뭐 입력 노드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노드 도움말을 딱 누르면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카트, 디시전 트리의 어떤 형태로 이런 걸 제공합니다. 마디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분석 결과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걸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이 카트,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면 되겠습니다.